숨결이 닿는 거리, 사랑의 키스를 부르는 46cm란 치약 아시나요? 이 46cm란 수치를 상품 이름으로 사용한 것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 46cm가 그리움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거리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와 책의 향기가 흐르는 낭만 카페입니다. 오늘은요, 너무 멀어서 외롭지 않고 너무 가까워서 상처를 입지 않는 거리를 찾는 법을 명쾌하게 풀어낸 김혜남 작가의 당신과 나 사이란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은 그 책 속에서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필요한 최적의 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책 속에서 만나시죠. 멀찍이 떨어져서 숲을 바라보면 숲의 나무가 빽빽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신기하게도 나무들이 서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나무들이 서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자라고 있는 것이다. 나는 언제나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어느 날 나무를 연구하는 학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나무들이 서로 너무 가깝게 붙어 있으면 햇볕을 더 받기 위해 경쟁하듯 위로만 자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로만 자라다 보면 가지를 뻗고 잎을 만들어 몸체 구석구석을 튼튼하게 만들지 못해서 두 나무 모두 비정상적으로 몸통이 가늘어지게 된다. 그래서 나중엔 약한 비바람도 견디지 못해 쓰러지고 만다. 각자 올곧이 자라기 위해서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거리가 반드시 필요하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거리를 두자고 얘기하면 서운함을 넘어서서 내가 귀찮은가? 혹은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건가? 라는 오해부터 하게 된다. 그래서 친밀한 사이일수록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자칫하면 서로 깊은 상처를 남기는 문제가 되곤 한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에게 거리가 필요하다.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기대고 싶어하는 의존 욕구만큼이나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은 독립 욕구가 동시에 존재한다. 인간관계를 통해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며 그로 인해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고 관계 때문에 남과 다른 나의 정체성이나 독립성이 침해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친밀감과 거리감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다른 한쪽은 멀어진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망과 좌절은 한 사람은 너무 가까이 있으려 하고 한 사람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데서 시작된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난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남에게 침범당하고 싶지 않는 공간이 존재한다. 그것을 우리는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부른다. 사람이 가득 찬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만원버스를 탔을 때 불쾌감을 느끼는 것도 모르는 사람과 거의 붙어 있게 되면서 자신만의 공간인 퍼스널 스페이스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가까이 온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그가 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나를 구속하려 들까봐 겁을 먹게 된다. 반대로 내가 조금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혼자 있고 싶다고 해보자. 그러면 상대방은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너무 가까워서 서로 상처 주지 않고 너무 멀어서 외롭지 않는 거리를 확보하는 건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힘든 일이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딜레마에 대해 고슴도치의 이야기를 빗대어 설명한다. 겨울에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기 위해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된다. 상처 입은 고슴도치들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물러나지만 추위는 다시금 서로에게 다가가게 만든다. 이처럼 고슴도치들은 가까이 다가갔다 뒤로 물러나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그러나 서로 따뜻함을 느끼면서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거리는 분명 존재하며 고슴도치들은 최적의 거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퍼스널 스페이스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로. 그는 그해져서 숨겨진 차원에서 인간의 공간 사용법에 대해 4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느 만큼의 거리가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 실험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먼저 밀접한 거리는 0에서 46cm 미만으로 사랑을 나누고 맞붙여 싸우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는 등의 행위가 일어나는 거리를 말한다. 소리보다 촉감이나 후각 등의 감각이 주요 소통의 수단이 된다. 가족이나 연인처럼 서로의 친밀도가 가장 높은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다지 가깝지 않는 사람이 불쑥 이 거리를 침범해 들어오면 사람은 움츠러들고 긴장하며 불안해하면서 위협을 느끼게 된다. 즉 자기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거리이므로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은 개인적인 거리로 46cm에서 1.2m이다. 접촉을 거리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리를 지칭하기 위해 원래 동물학자 하이니 헤디거가 사용한 용어로 서로의 팔 길이만큼의 사이를 뜻한다. 그것은 곧 손을 뻗으면 상대방의 손발을 잡을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하다. 주로 친구나 그만큼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접촉보다는 주로 대화로 의사소통을 하며 적당한 친밀감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격식을 필요로 한다. 가벼운 스킨십을 하면서 다가갔을 때 상대방이 편안해하면 호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는 1.2m에서 3.6m로 지배의 한계를 넘어선 거리다. 어떤 특별한 노력이 없는 한 상대방과 닿지도 않고 그럴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비개인적인 업무가 행해지며 사무적이고 공식적인 성격을 띈다. 사적인 질문이나 스킨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화에서도 격식을 갖추는 예의가 요구된다. 회사 사무실이나 넓은 공간에 놓인 탁자를 사이에 둔 소그룹이나 회의, 모임 등이 이에 속한다. 끝으로 공적인 거리는 3.6m에서 7.5m인데 이는 개인과 대중 사이의 거리로 과장된 목소리와 함께 몸짓이나 자세, 비언어적 의사전달 수단이 요구된다. 교사와 학생, 연극배우나 가수, 강사와 청중 사이의 연설이나 강의 등에 필요한 거리다. 이처럼 에드워드 홀은 4가지 거리를 제시하면서 문화나 개인의 차이에 따라 그 거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이 책에서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위의 4가지 거리 중 밀접한 거리와 개인적 거리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안에 있으며 그 관계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면 나머지 관계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족인데도 친구보다 못한 관계로 계속 얼굴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큰 고통이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서로가 서먹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반면 친구가 우리 사이에 비밀은 하나도 없어야 해 라고 우긴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거리를 무시하는 행위다. 그렇다면 가족과 나 사이에, 사랑하는 연인과 나 사이에, 친구와 나 사이에, 회사 사람들과 나 사이에 필요한 최적의 거리는 과연 얼마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를 통해 행복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관계에서 덜어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너무 가까워서 서로 상처 입지 않으며 너무 멀어서 외롭다고 느끼지 않는 최적의 거리는 분명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한두 번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다가 상처를 입으면 아프기 때문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게 된다. 다시금 시도했다가 또 다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처 입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그 누구와도 가까워질 수 없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된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나 자신이 너무나 투명해지는 일이었다. 물방울처럼 유리처럼 투명해지는 일이었다. 스스로 속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겁내지 않는 상태, 아닌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하는 상태.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건 대단히 가슴 떨린다. 왜냐하면 거기까지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기 때문이다. 그제야 나는 용기란 한없이 떨리는 몸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걸 알게 됐다. 김현수의 지지 않는 말에 나오는 문장이다. 나를 지키고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용기를 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거리를 두자고 했다가 서로 서먹해지기만 한다면, 오히려 관계가 더 어긋난다면 얼마나 괴롭겠는가. 그러나 한번 용기를 내보라. 거리를 둔다는 것은 서먹해지자는 말이 아니다. 그 안에 존중이 살아 숨쉬는 한 우리는 거리를 둠으로써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서로를 진정 소중히 여기기에 꼭 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거리두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설령 또 한 번 상처를 입을지라도 용기를 내어보라. 함께 있되 거리를 두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이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그와 당신이 서 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간격은 서로를 자유롭게 만들면서도 서로를 그리워하게 만든다. 그러면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함께 있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얼마나 좋은가.